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이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네, 탑승한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정호윤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 기자, 오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사고 발생 후에 지금 이제 11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네. 현재까지의 누적된 내용 정리를 해보죠. 예. 일단 사고 개요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요. 네네.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9시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였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행하던 유람선이 다른 큰 크루즈랑 충돌을 하면서 전복을 했고요. 예. 그 안에서 야경을 즐기던 단체 여행객, 이 중에서 30명이 한국 사람의 여행객이었고 3명이 한국인 스태프들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전복되는 배에서 크고 작은 부상 그리고 현재 실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7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3곳의 병원으로 분산 수용이 됐는데 그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금 사고 발생 11시간 정도가 지난 이 상황에서 3명은 퇴원을 했고 예. 나머지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1명도 오늘 중으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좀 이렇게 부상 상태가 경미하게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남은 이제 19명의 실종자들인데 예. 지금 실종자 수색이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시간이 계속 현지에서는 밤을 새고 네. 밤을 보내고 지금 오전 7시 54분, 오전 8시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별다른 지금 좋은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예.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긴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도 역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도되나요? 일단 헝가리 당국에서 헝가리 M1이라는 국영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가용한 인력들과 장비들, 첨단 장비까지 모두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17개 팀을 꾸려갖고 그물망식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한 현지 교민 같은 경우는 실종자 수색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예.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현지에서 보고.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한 포인트에서 보는 또 좀 관점일 수도 있고 예. 지금 워낙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실종자들이 좀 더 분산돼서 좀 더 멀리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금 실종자 수색은 어쨌든 지금까지 들려오는 상황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전개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상황 보면은 유속이 너무 빠르고 가능이 굉장히 길다면서요. 그래서 네. 아까 그 대장님 말씀 들어봤더니 빨라서 아무리 구조 잠수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야 확보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다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헝가리를 비롯한 그 동유럽 쪽에 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까지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속도 빨라지고 강에서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폭의 수위 자체도 5m에서 6m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사람의 키를 신장을 생각했을 때 5, 6m 이상의 강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깊죠. 깊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예. 지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확실히 잠수해서 수색을 한다 하도 이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종자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3km가 넘는 곳에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예. 그렇다면 이게 해역이 아닌 상황인 바다가 아닌 강에서 그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그게 이동을 시간이 얼마 했다라는 안 거는 됐을 때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만큼 유속이 빠르고 현지의 지금 강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봐도 지금 굉장히 좀 신속하게 수색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좀 대응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을 포함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보냈다고요? 네, 정부의 대응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이거는 사실 기존의 매뉴얼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헝가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가 현장에 가서 급파가 돼서 일단 현장에
구조당국과 헝가리 외교당국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구조 작업과 부상자 치료에 있어서의 처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외교부 안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립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재외동포 영사실장이 단장으로 해서 외교부 내에 첫 번째 컨트롤 타워를 갖게 되고요. 아하, 외교부 안에 그게 있군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사실상의 일반적인 대응 매뉴얼인데요. 네네. 여기다가 이 사건 자체가 사고 자체가 굉장히 크고 한국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 것처럼 별도로 특별히 만든 예, 그렇죠. 부분인 거죠. 중도부문이라고 저희가 중대본이요. 흔히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 구조대들을 포함해서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급파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도 해외에서 교민 사고, 그다음에 여행객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 모든 대응을 이렇게 신속하게 하거나 이렇게 치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나 시선이 그렇죠. 그냥 심각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장관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나서 예.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 헝가리 현지로 급파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재외동포 영사실장, 신속대응 팀장 자격으로서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모습이고 외교부 장관까지도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사태를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신속하면서도 네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사고 원인을 쭉 얘기했을 때 이제 정 기자도 오전 내내 방송을 하면서 쭉 추측을 해봤습니다만 그 화면을 보면 약간 아까 이제 정은숙 가이드랑 연결할 때 출발 전에 약간 출도차 가는 그 지점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악천후보다는 약간 대형 크루즈의 어떤 과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정 기자님? 일단은 시간 자체가 이게 운항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시간과 기상 상황에서 했느냐라는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사고 발생 시간은 9시입니다. 저녁 9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야경을 관람하기 정말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운항을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골든 타임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집중호우, 흔히 말하는 폭우가 온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전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서 유속이 빠르고 강물이 많이 불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에서 이 운항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저 유람선만 잘못 운항을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람선들이 그렇죠. 보이지 화면상에 않습니까? 보이고 배들이. 있죠. 그렇다면 저거 자체를 모든 걸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기상 상황으로 잘못된 운항을 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오류로 판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헝가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들을 하겠지만 저 기상 상황이 이번 사고를 부르는 결정적인 첫 번째 요인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헝가리 기상청의 그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이게 배가 지나가다가 서로 배끼리 부딪히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 크루즈와 이번에 사고가 난 유람선이 부딪히면서 60인승 작은 유람선이 부딪히면서 큰 배는 그냥 외형적인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움직임이 없지만 작은 배는 완전히 돌면서 바로 저 현장에서 1시간 뒤에 그 밑에 침몰된 잔해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또 증언은 구조된 탑승객의 얘기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된 탑승객의 얘기가 두 배가 부딪히고 나서 전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배가 가라앉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른바 생존 수영을 했고 그리고 생존 수영을 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유람선에 발견이 돼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면서 던진 말이 큰 유람선이 다가오는데 설마 저 유람선이 우리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유람선이 이 유람선이 야경을 보기 위한 이번 우리 사고 선박은 그 적은 60인승 배에
30명 남짓의 여행객들이 약간 큰 보트 같은 그렇죠.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저 무슨 어디 선실에 들어가서 안에서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야경을 보기 위해서 배 뭐 앞머리, 뒷머리, 옆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큰 유람선이 다가오는 게 시야에 당연히 확보가 됐겠죠. 당연히 보였을 텐데 가까이 오니까 저게 과연 에이 설마 피해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본인은 이제 생존 수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 기상 상황으로 인한 뭐 악천후로 인한 사고라기보다는 예. 대형 크루즈, 대형 선박의 운전 미숙이든 예. 아니면 이번 뭐 사고가 난 사고 선박의 뭐 기기 결함이나 운전 미숙이든 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네,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는 와중에 김혜선 전 해군 해난 구조대의 관계자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잠시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 정 기자와는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대형 선박, 대형 크루즈가 충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여행사 충돌을 입장에서는. 했다라는 점에는 공식적인 뭐 외교 당국의 얘기나 아니면 여행사 쪽의 얘기나 현지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에서 네. 그리고 또 뭐 구조된 저 여행객들 뭐 모든 말이 일치하는 것을 봐서 충돌이 이번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데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충돌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규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과연 기기의 결함인지, 아니면 양 두 배 중에서 어떤 뭐 운전 뭐 미숙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원인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그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그런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아직까지는 희망이라는 걸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19명이 구조의 손길을 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아직 이제 현지 시간으로도 날이 이미 밝았고 예. 밤샘 수색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성과는 없었지만 지금 이후에 약간의 이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생존 수영을 하다가 지나가는 유람선에 발견돼서 구조가 됐다라는 네. 구조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19명 중에 뭐 그 중에 본인이 수영을 하다가 아니면 뭐 강을 떠다니다가 표류를 하다가 다른 뭐 배에 그렇죠. 뭐 구조가 됐는데 됐는데 아직 확인이 네. 안 된 상황이고 구조가 그런 됐는데 것들. 인적 사항 확인이 안 됐고 본인은 워낙 뭐 지금 몸 경황이 치료를 없을 한다거나 것으로. 경황이 예. 없어서 예. 아직까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체킹이 안 돼 있는 저희한테 아직 뭐 소식이 전달이 맞아요. 안 된 걸 수도 그런 있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랬으면 그런 좋겠다는 것들에 바람을 대해서 저희도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예. 자, 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헝가리에서 참 저희가 아침부터 비보가 전해왔어요. 보니까 8박 9일간에 굉장히 뭐 나름 굉장히 괜찮은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인 건데 네. 일단 7명이 숨졌고 19명이 실종이 된 상태인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사의 얘기처럼 대형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인천에서 그 주유 그 유조선하고 낚싯배하고 부딪힌 영흥도였죠. 영흥도 예, 예.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언뜻 그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러셨군요. 예. 그 더구나 이 배가 노후 선박이라 그러니까 예. 노후 선박이면 그런 위험의 소지가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이게 뭐 됐다고 전복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충돌 사고가 원인이 되겠고요. 그 안에 뭐 정박이 돼 있으면 선장은 거의 뭐 책임이 많이 없겠지만 운항 중에 했다면 선장의 어떤 그 날씨로 인한 기상으로 인한 어떤 운전 미숙이 있을 수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뭐 그 기계 결함이나 예. 노후 선박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그 큰 사고로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잘 면밀하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유람선과 크루즈선이 충돌했을 가능성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규모면으로 봤을 때 이게 충돌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규모면을 고려했을 때 충돌을 하게 된다면 유람선이 그렇게 순식간에 가라앉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 유람선의 그 구조는 예.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경남, 남해나 이런 데 가면 유람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 배 스타일에 비슷한 배들이 많이 있고요. 차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2층 버스나 우리 일반 버스나 예.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왜 뭐 빠져나왔냐 못 빠져나왔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예. 어쨌거나 그 유람선이 이게 뭐 각 격실로 돼 있는 배가 아니고 그냥 통째로 터져 있는 배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저런 배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받치면 더구나 노후 선박에 예. 노후 선박은 이 철의 용접 부위나 또는 철판의 그 이음새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게 순식간에 가라앉지 않았나,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람선의 그 소유 회사인 파노라마 덱은 이 배가 길이 27m의 그 이중갑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박이어서 네. 최대 60명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면 그 이중갑판 때문에 탈출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 배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으로 그렇습니까? 사려고 예. 합니다. 이중갑판이라는 거는 1층에 갑판에 1층이 있고 우리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버스와 2층 버스. 그러니까 배도 일반 버스 위에 한 층을 더 올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승선 인원이 네.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거 뭐 갑판이라는 얘기가 갑판이 2개 있다는 얘기가. 근데 구조하고 사고 내용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지금 19명의 실종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는 10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네.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도 계속 내리고요. 유속도 빠르고요. 이럴 때 좀 중요하게 수색을 할 때 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기에 현지의 그 전문가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3.7km에서 생존자가 발견되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강물이 유속이 없다가도 비가 많이 와서 강물에 이제 물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예. 강물의 흐름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 빠름을 구조 요원들은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해서 유속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를 구조를 커버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에서 어느 분이 그 배에서 지나가는 배가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헝가리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러시아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는 분들 우리 국민은 아니고 또는 수영을 좀 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 강가에 어느 곳에 그걸 풀을 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강가나 또는 유속이 흐르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갔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에 뭐 헬기를 하든지 동원하든지 뭘 해가지고라도 그 구조 영역을 넓혀야지. 그래야 한 분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는 게 우리 국민의 염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구조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구조를 제대로 교육을 안 받은 분은 이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유속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소용돌이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도 보니까 헝가리 당국에 따르면 이제 곳곳에 그 소용돌이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소용돌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네. 구조 교육을 아무리 받은 유능한 구조 요원이라도 그 헤쳐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염려해서 조심하면서 구조를 하는 게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선 대원님 보실 때 그 지금의 유속과 저런 네. 날씨 또 물론 지금이 이제 그거 현지 시간으로 아침이 됐을 거기 때문에 예. 해가 밝았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구조 어떤 여건들이 어떻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치라이트나
헬리콥터 서치라이트나 이런 걸로 통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상황은 어젯밤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물의 흐름이나 비가 오는 관계나 똑같다고 보는데 하지만 해가 뜨고 안 뜨고는 큰 차이다. 그렇죠.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서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색 범위를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넓게 잡아야 된다는 많이 넓혀야 됩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좀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물의 흐름이 예. 굉장히 빠른데 그 물의 흐름을 라투스로 거기 뭐 어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체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플라스틱 물을 마신 플라스틱 병이나 예. 그런 비어 있는 걸 막아서 물에 놓으면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 띄우게 되면 물의 흐름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아, 속도를 보고 네, 속도를 금방 금방 예. 파악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물의 흐름 같이 가면서 수용도리까지 다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여러 군데를 띄워놓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물의 흐름을 빨리 체크를 해서 어디까지 이게 그 살아있는 아니 만약에 라이프 자켓을 안 입었다고 해서 그게 더 문제가 되지만 살아있는 분이라면 그 물의 흐름을 그 3점 아까만 잠깐 해도 3.2km인데 예. 얼마나 많이 흘러갔을 건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헬기를 띄우고 그 안에 광범위한 서치를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아까 정은 기자도 이제 끝으로 얘기했던 것이 저희가 생존 그러니까 그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네. 모든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텐데 네. 시간이 지금 이제 사고 발생으로 치자면 거의 뭐 한 1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구조가 좀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부유물이나 그런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거의 올라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저희가 타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그쪽에 물이 유속이 빠르다 보면 우리 그 한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변에 있던 어떤 부유물이 같이 동시에 많이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뭐 생존자가 있다면 그거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제가 온도가 12도에서 뭐 10도에서 12도 사이 예. 이러거든요. 밤 시간이었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 실종자가 살아있더라도. 만약에 저체온증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온도 되면 일반인 같으면 한 30분 정도면 벌써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30분 되면. 그러니까 구명조끼로 떠 있다 하더라도 네, 아니 구멍조끼를 수온이 안 입은 가정. 아님 가정. 입은 가정은 또 한 30분이나 이 정도가 연장이 돼 있는데 그렇군요. 구조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라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한 3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예.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내가 잡고 있는 걸 뭘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 그렇군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게 되면 다시 실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지금 날이 밝으면 최대한 헬기라도 띄워서 넓은 광범위하게 그거를 구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2시간이나 예. 물론 옷을 두껍게 입거나 라이프 자켓을 구명조끼를 입었다든가 예. 이런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 많이 또 실종자가 많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생명 연장이 많이 되지만 보통 이런 경우 같으면은 24시간 이내는 찾지 않으면 참 안 입었을 가능성 저희가 크다고 이제 아까 그 현지 가이드분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디선가라도 구조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그 원인을 아까 잠깐 짚어왔었는데 네. 이 대형 선박이 아까 이제 그 현지 가이드의 추정에 따르면 하행에서 그러니까 하류에서 상류로 역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역행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추진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과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물론 여행사서도 그 정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큰 크루즈선이 충돌을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보시기에는 그 사고의 과정이 어떻다고 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유속의 흐름이 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데요. 왜냐하면 유속의 흐름이 이게 같이 올라가는 과정이었냐. 예. 안 그러면 한
배 한 척은 내려오고 방향이 다른 거였냐? 예, 방향이 다른 위치였나? 요게 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그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었다. 또는 경미한 사고다. 경미하게 부딪혔다. 근데 만약 경미하게 부딪히면 이 배가 그 지금 보니까 70년 됐다 그래요? 70년 됐다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는 FRP가 노후라고 생각하면 FRP 기준이 20년이에요. FRP가 어떤 겁니까? FRP는 새로 만든 배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에 따지면 철선은 25년이 지나면 노후 선박 이렇게 기준을 두거든요. 그런데 뭐 그 70년이 됐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든 찍어내지 않는 한은 이게 다 새끼리 철판끼리 용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충격이 있었어도 이게 좀 신형 배였다면 아마 그걸 건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배라면 철판의 연결 부위나 이게 연성이 생겨가지고 예. 그 부위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부위가 뭐 어떤 찢어지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너무나 오래된 선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유지 보수를 받았다고 해도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래 전체를 유지 보수 받을 수는 없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어떤 약한 부분을 분명히 떼우거나 용접하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70년이 됐다고 그러면. 물론 부딪힌 배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새 선박이었어도 그렇게 침몰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예. 대원님 충격이 말씀으로는 네. 만약에 좀 튼튼한 배였다면은 이렇게까지 막 허망하게 뭐 침몰되거나 네. 붕괴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네, 얘기 네. 하시는 거죠. 철판이 예를 들어서 예. 탄력성이 있을 때는 예. 마찬가지. 우리 자영 뭐 똑같은 플라스틱 우리 뭐 배가 이렇게 그 자동차 같은 거 부딪혀 보면 알겠지만 오래되면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려요. 예. 그렇지만 새 차는 그게 아니고 구부러지거나 들어가거나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너무 오래된 배는 그게 그런 연성이 없기 때문에 예. 바로 침수가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그 배 안에는 뭐 어떤 격실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장치가 격실이 있어가지고 군함이나 일반 상선처럼 잠그면 거기에 물 찰 때까지 배가 예. 안 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게 통으로 바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희망적인 생각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